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3주제인데요. 아까 이 주제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앞으로 자치분권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상화 과제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주민 참여라든가 정부 간 관계라든가 또 자치법 제정법의 문제를 다 논의해서 써놨는데요. 이걸 아울러서 하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과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거 말고요. 이제 좀 밝게 좀. 우리 왜 과거에 한 30년간 지방자치제 중단되어 있을 때도 보면은 내가 이제 걸림돌로 생각하는 게 통일될 때까지, 재정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이런 걸 달았지 않습니까? 유신 때. 네, 유신 때 그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자치 역량이 부족하다 할 때는 초기에는 집행부의 자치 역량을 문제 삼았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문제 삼는 게 지방의회 견제 능력을 또 문제 삼고 있고,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아마 도시지역 주민들은 관심이 없다 그러지, 뭐 자치 의식이 없다는 소리는 또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경험해 볼 때는 자치 의식들은 꽤 높은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서 참여를 안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수기공로나도 내가 경기도도 물어봤습니다. 얼마 줬는지. 이틀 동안 40만원 줬다 그러대요. 돈을 안 주면 이게 안 움직이니까. 이게 참여가 안 되는 구조인데, 그러면은 이게 돈이 아닌 참여를 제대로 활성화시켜주는 길은 그래도 자기 생활과 직접 관련된 이런 공동체 문제라든지 재산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주민총회 방식을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좀 관심이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질 거고. 지금은 대표를 뽑아놓은 대표는 자기가 뽑아놓은 대표로서 자기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권력욕에 취해 있는 하나의 주체로 생각하지, 자기 일을 대신해서 공익을 잘 대신해서 결정해야 할 그런 인물로 보지를 않는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민총회 같은 게 저는 도입되면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희망을 어디서 보냐면은 수기공론화를 하면서 그 논의의 장을 만들어줬더니 굉장히 실질적인 소리를 많이 합니다. 실질 소리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지금까지 학자들이 만들어놨던 대안이 다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입증시킨 게 수기공론화예요. 근데 대구 경북 통합한다 그럴 때 우리 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로 가고 특례시로 간다. 이런 구조거든요. 대구 250만이 특례시로 간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천지 어떻게 수용 가능하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수기공론화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명칭을 특별자치시나 특별광역시로 간다. 명칭을. 시로 가는 데 있어서 도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도지사는 명칭 관계없다. 나이는 억셉트합니다. 우리도 도시화율이 90%. 도시 명칭을 쓰고 싶다. 근데 걸림돌이 뭐냐면은, 특별방역시 밑에 이제 시군구를 둬야 되는데, 시를 두는 이제 문제가 자치법 개정을 해야 돼요. 그 한계는 있는데, 어쨌든, 시도민들이 오케이 하는 대안으로서는 그런 걸 좁힐 수 있었고요. 또, 청사 문제도 경북, 안동 예천에 가 있는 경북청사하고, 도청사하고, 대구시 달서구로 옮기게 돼 있는 대구시 청사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풀었습니다. 아니, 경기도도 2개 청사고, 경남도 2개 청사인데, 2개 청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청사 옮기는 건 너무 예민하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지사하고 시정이 원하겠습니까? 그거 내가 물어볼게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분들도 1청사, 2청사는 또 새로운 논쟁이 되니까, 경북청사, 대구청사로 쓴다면 자기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방 세술 체계도 바꿔야 돼. 시군구를 두게 되고. 예. 자치구에서 그치는 세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조정결국부터 시작해서 통합이 된 특별광역시는 자치구세를 조정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과제도 남겼습니다만은 이 수기공론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토론하게 하고 이 결정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해 줬더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봤는데, 물론 그것도 제가 한번 끝이 보면 돈을 줬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돈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런 자치나
주민총회에서는 어느 정도 또 호응할지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특별 좋아하면 분권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소소한 행복, 뭐 이렇게 생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맨날 나만 특별해 그러면 누군가 나는 특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분권이 됩니까? 누군가로부터 나는 얻어야 되는데. 그래 저는 이제 그런 정부의 관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칼럼에서도 뭐 특별함이 없는 특별자치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간편만 특별하다 간판만 이렇게 쓰기는 썼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바라봤냐면 이걸 재정분권 쪽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이제 사무라든지 그 행정적 측면에서 자치 이런 쪽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지방자치법 하에서는 이게 분권이 안 되는 거죠. 아마도. 자치법도요? 예,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어도 그 행정기구와 그 정원 기준에 관한 그 시행령처럼 시행령을 맞춤 만들어서 분급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하고 선전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아니 나는 안 했는데. 아니, 그쪽 학교에서 많이 했잖아요. 지방 그래 저희는 지방재정법은 왜 하나도 안 바뀌었냐 이제 그러고 비판했었는데. 홍준영 교수님도 뭐 끊임없이 주장했는데 맞춤형 분권. 그 이분이 또 맞춤형 분권 저 문재인 정부 말미에 또 제보고 저 용역하라고 그래서 또 용역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도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맞춤형 분권은 안 사실 해요. 중앙에서 맞추는 건 그게 직권이지 분권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비판했거든요. 예. 맞추면 내가 맞춰야 되지 아버지가 해주는 아니, 건 절대 중앙이 맞춰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앙이 해야 될 일은 예. 맞춤형 분권을 할 수 있는 장을 그걸 만들어주라 만들어야 이거죠. 되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아니 왜 중앙이 만들어줘야 돼요? 지방이 요구해야 되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 틀이 지금은 다 법령에 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지방이 요구를 해도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은 근데 지방이 요구는 있었어요. 요구 있죠. 하려고요? 요구 있죠. 지금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례시 쪽도 특례시 쪽이 가장 요구가 크고요, 지금. 아니, 지금도 이제 경북하고 전남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경북이 잘할 수 있는 거는 경북으로 넘기달라.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거 그렇게 원칙적인 거 말고 예. 수원 특례시나 상원 특례시나 예. 이거 달라고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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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는 엄청 요구한다게 많이 들어가 엄청 있죠. 요구해요. 뭐, 몇백 자치분권이 개를 엄청나게 올라가 있지. 네. 하나하나 다 논의가 기각되고 그래서 그렇지 엄청 올라가 있지. 하나하나 그 저는 있어요.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제가 그 담당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아 저거까지 말고 카메라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자치로는 한계에 계속 공차하다 보니까 특별을 어디서 이제 힌트를 얻고 특별을 주장하다 보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힌트를 얻고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이 존속하면서도 특별한 권한을 가져간다는 걸 확인하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하다못해 잘 사는 경기도조차도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를 요구하기 이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북지사, 전남지사는 이러더라고. 특별자치도는 개나 소나 특별자치도 하면은 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아니, 우리는 특별자치도 하지 않고도 특별히 권한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럼 뭔데요? 경북형 권한이랑 특별법을 만들어가고 특별법 속에 어떤 법령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이러이러한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할 수 있게 특례를 담아달라. 어차피 특별법이야. 아니 그럴 거야 시도가 합쳐가지고 도의 기능들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되지 왜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깨져요. 그게 그겁니다. 대구하고 통합을 아직도 자기는 꿈꾸고 있어요. 가슴속으로 원하는데. 지사께서는 그렇지. 홍 시장이 이제 아예 그에 대해서는 칸막이를 치니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대. 홍 시장은 통합은 죽어도 싫다 그러니 경북이라도 뭔가 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특별자치도는 뭐 너도 나도 하니까 그렇고 경북이 잘할 수 있는 권한만이라도 맞춤형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다른 도를 끌고 갈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래 다른 도는 경남하고 합쳐서 경상도 특별자치 하나 만드시죠. 근데 저 고립돼서 나만 잘 봐달라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그거는 직권이지 분권 아니다. 같이 끌고 운전하는 게 분권 아닌가 했죠. 특례시 만들 때는 창원시하고 네. 고양시의 예외적 조건을 4개시가 합의했거든요. 그러죠 했죠. 그쪽은 네. 보고 있는 해양이 있고 여기는 휴전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2개시는 뭐 그렇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도도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경북도와 전라남도가 각각의 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체를 한번 그 연대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연대는 할 수 있는데 통합은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그걸 옛날에 올라가면 뭐 경상도라는 뿌리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경북하고 경남하고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 관심도가 낮고 아니, 통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같이 연대는 할 수 있죠. 공통적으로 특별히 받을 권한들은 그렇죠. 같이 해달라고 그러면은 시도지사 협의회 쪽에서 예를 들면 도 쪽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같이 이쪽은 도의 기능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나의 목소리 나오면 다 됐거든요. 법을 만들 때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각자 다 자기만 특별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뭐 특별한 것 같지도 않고 책임질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특별히 돈 좀 더 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건 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번 자치법 개정에서 예. 그 특례를 줄 수 있는 게 이제 특례시도 포함이 됐지만 더 획기적으로 된 게 시군구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놓친 게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을 놓쳤네요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기초에 대한 특례를 개별 특례를 주는 것만 돼 있지 광역에 대한 개별 특례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시군구 특례만 있지 시도 특례를 줄 수 없다 보니 지방자치법에 그렇죠. 이번에 개정하면서 시군구 특례는 정말 획기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시도 특례는 아예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도 입장에서는 자꾸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개별 특례를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그 이재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남부권을 광주 전남을 통해서 부울경까지 남부권을 이제 묶어서 연대를 해서 그쪽이 제일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어떤 잘할 수 있는 걸 중심으로 맞춤형 권한을 가져오는 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걸 그 대구 지방부군운동본부 쪽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공론화도 시키고 연구도 좀 하고 이러려면은 또 돈이 필요하니 돈을 타러 갔는데 이게 좀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저를 좀 끌고 같이 가자 그래서 가고 지사를 만나고 이야기했더니 남부 우리 그 시도지사들 모여서 하는 그가 협의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협의회 어젠다를 올리는 거는 올리겠지만 뭔가 연구가 좀 돼야 되고 좀 뭔가 좀 공론화도 되고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구만. 눈치가 빠르시니까. 그래서 추경 편성해서 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 됐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아직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냥 제도적 요구로 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문제인데, 지난번에, 대구 경북 못지않게 굉장히 크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부울경이잖아요. 그렇지. 부울경 광역연합을, 특별연합을 만들겠다. 그거에 모태가 된 게 이제 범부처 메가시티 TF가 구성된 거에 했거든요. 제가 거기 전문가위원 참여해서 했었는데,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분명히 부울경이 서로 뭔가 그걸 통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은 특별교육을 달라고. 그렇지. 왜 돈? 아니 그 큰 이야기를 자꾸 돈으로 너무 낮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본 거는, 결국 돈 남부 얘기 수도권보다 하는구나. 더 버려 큰 우산을 결국 돈 씌워야 얘기더라고. 마지막에 가면 돈 얘기지. 예. 이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참 취약한 구조라는 게 큰 연합은 형성됐지만은 그 두 가지를 제가 대비해 봤는데 대구 경북에 한 뿌리 상생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마다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그 지출을 했거든요. 지출하는데 그거 한 16년간 됐지 않습니까? 그 홍시장이 오면서 깨졌는데 그게 16년 오랫동안 했는데 그게 얼마나 취약한 걸 봤더니 매년 공동사업을 하나하나 지출할 때마다 MOU를 체결해요. 경북하고 대구. 그 왜 그러냐 물었더니 감사 대비용이라는 거예요. 각각 딴 주머니에서 놓게 돼요. 아니 그렇게까지 조례로서 만들어서 탄탄한 협력기구를 만드는데 MOU 체결해서 지출을 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감사제도가 됐든 통계제도가 됐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살 길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야. 아니 단체장이 오케이 했는데도 그게 첫 번째. 그보다 더 협력 이 탄탄한 구조가 부울경 강력연합인데
연합을 보니까 그걸 연합을 계속 유지시킬 만한 인센티브가 없어요. 근데 아까 뭐 요즘 하고 있는 라이스라든지 이런 걸 만약에 그쪽에서 부울경 전체를 관장하는 라이스 사업을 그쪽에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재정을 뭐 특별 재정 분권이 돼서 거기서 뭔가 관리한다든지, 공통적으로 자기 토대가 있으면은 좀 끌고 갈 겁니다. 그거 뺏기기 싫으니까. 그거라도 하여튼 누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 권한이 더 내려온 것도 없고, 재원이 더 내려온 것도 없고, 그냥 각자 가지고 있는 권한을 타가지고 그 기구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경남도부터 가만히 도지사가 나서 보니까 별로 실익이 없거든요. 그럼 깨버리잖아. 할 때가 너무 쉬워. 저는 뭐 간접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자꾸 동력을 네. 행정부 내에 권한과 돈으로만 하니까 동력이 나올 리가 없다. 그렇지.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통합이 먼저 들어가야 지역이 통합이 되는 거라. 그럴 때 이제 이런 거죠. 대학생들 청년 뭐 일자리 지원 사업 그런 거 할 때 창원시에서 부산 유학 온 애들은 창원시청 가서 신청해야 되느냐 부산시청 신청이냐 이런 걸 통합을 하는 거다. 아무 데 가서 신청해도 된다. 지불청산 책을 위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장애인 택시 부울경 같이 공통으로 쓰자. 누구나 오더라도 쓸 수 있게. 사회복지관 시설들 행정부의 경계 펴고 다 이용하자. 노인 일자리 서로 아무 데나 가서도 할 수 있게 하자. 주민들 간에 이렇게 행정구역이 상관없이 통합이 되면 내가 삶이 참 편해지는구나. 당연히 통합해야지. 이렇게 가서 지지 기반을 풀뿌리에서 잡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런 사업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뭐 공단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거는 부울경 통합 안 해도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고 최소한 시외버스라도 없애라. 수도권은 2,500만 명이 하나의 환승체계로 다 들어가는데 창원하고 부산 가는데 시외버스 타고 와서 이래 가는데 이런 칸막이를 두고 무슨 통합을 이야기하냐. 그거는 복잡해서 안 되고요. 복잡해서 안 되는 건 뭐 통합을 하냐. 그게 정확한 지적인데 그 메가시티 TF에서도 계속 주된 얘기가 나왔던 게 사업 위주로 갔어요. 사업. 그러니까 소위 초광역 사업. 왜냐하면 그걸 행안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산업부가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초광역 사업 위주로 해서 계속 초광역 사업을 발굴하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 경북 통합할 때도 이 문제가 없어요. 왜 통합해야 되느냐, 우리한테 좋아지는 게 뭐냐 이랬을 때 누가 한 사람이 딱 지적인 그거야. 코로나가 딱 됐는데 경산에 이제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경산은 경북 지역이니까 영남대라든지 저런 데서 학생이 딱 코로나 발발을 해서 빨리 이송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위급한 상태야. 경북대 병원에 가려고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안 듣는 게 경계가 달라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여건이 아니에요. 버려빈데도 안 맞는 거죠. 청구력에 달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칸막이를 열어야 된다 이야기했더니 옆에 반대론자가 그거는 통합하지 않고도 열만 되는데 왜 그걸 그런 식으로 논쟁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행정구역 통합 없이 또 협력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우리가 관료 문화인지 하여튼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방에 그냥 통합으로서 모든 걸 그냥 해결하자 이런 이제 방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합하지 않고 해결하려면 결국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통합재정 체계거든.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재정은 예산이 어쨌든 각자 다른 바구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서로 간에 정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거냐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의지의 문제다? 네. 재정은요, 돈 쓸어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어디서 얼마큼 들고 뭐 외구성 측정을 하더라도 다 측정해서 나눠주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국고보조사업이나 교부제처럼 중앙정부가 조정하는 게 엮여버린 돈의 종류가 엮여버린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세 중심으로 자기 돈을 들고 있고 협의하는 구조로 가져가야 편리하게 되니까 저희는 이제 지방세 중심 국권이 어떤 형태든 간에 옳은 거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재정을 생각하면서 뭘 하면 각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 유권자가 아닌데. 정산을 하면 돼요. 왜냐면 제가 그런 이야기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전국 대중교통 환승책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아들 교통카드 이런 거 하면요. 시스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회복지는 일할 계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이동하고 늘 분별했기 때문에
지방 재정에서 저 행복이용 시스템이라든지 저 전자보험 시스템에서 일할 만큼 다 결제하도록 우리는 대단한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데 꼭 핑계는 복잡하고 손해보면 안 되고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하기 싫은구나. 그러니까 의지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 마무리 들어가면서 마지막 주제인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주제는 던진 게 뭐냐면 지방자치법이 없어져야 지방자치가 되는 거 아닌가. 거의 그 지방의회 통제도 그것도 하거든요. 헌법기관을 행정안전법 통제를 해요. 월급까지 그죠. 그리고 지방재정법은 이게 60년대 개발연대에서 예산회계법에서 독립했던 법이거든요. 이렇게 기재부에서 내무부가 권력을 가져가는 거지 지방에 권력을 주는 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법은 그래도 이렇게 재헌헌법에서 나왔던 법이라서 좀 정신이 좀 다른가 싶은 경우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 법에서 맡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 교수님 그거 많이 또 관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법을 최근에 아주 비판하는 논문을 썼죠. 저희들이 이제 글을 쓸 때 저는 가끔 지방재정법은 세 가지 법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 뭐 자치재정법, 정부관계법, 재정건전화법 뭐 이렇게 왜냐면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재정법은 진흥을 해야 될 게 있고 이거는 정부 간의 관계에서 중재를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국고보정 같은 거요. 그리고 건전성 통제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재정 속성이 달라서 다른 것을 묶어버리면 항상 나쁜 쪽으로 통제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도 저는 계속 그래서 좀 누가 좀 공감을 하면 계속 그냥 결론 부분에 지방재정법 세 가지로 분법해서 재정분권 기반 만들어야 된다. 한 10년 정도 쓰면 다음에 누가 물결 올 때 당연히 바뀌는 거로 딱 되면 바뀌거든요. 계속 근데 지방세는 3법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계속 불법이 되어가고 있어서 사실 점점 분화되고 있어요 법이. 근데 지방자치법도 보면 그렇지 그쪽은 광역과 기초관계도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고 기관 이임 사무로 중층적으로 다 같은 사무라 그래놓고는 광역과 기초는 동등하다 그러는데 관리는 광역에서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설문에 보면 이제 광역에서 관리하는 거는 이건 다 시군구공무원한테 물었으니까 별로 이렇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본인도 다 광역 가고 싶어 하잖아요 또. 그걸 가면서 또 통제를 하잖아요. 뭔가 완장을 차면 계층별로 통제를 하니까 그래서 아니 자치법 같은 경우는 그런 지금 문제가 뭐 없나 싶어요. 의회법을 갖다가 분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제일 크고 현재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의회는 지금 이번에 인사권 독립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비판한 것 중에 하나는 인사권하고 조직권은 사실 같이 가는 건데 기부정원이라서 근데 지방의회의 의장이 자기의 조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껍데기뿐인 인사권 독립이거든요. 국회법은 국회가 그렇죠. 관할하고 예. 지방의회법은 누가 관할해요? 국회에 맡길 수 없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자기 어차피 국회의 산하기구가 되고 있는 행안부의 그럼 이제 행안부 산하기 의회 선거과가 지방의회 조직권하고 인사권을 독립시켰을 때 문제는 6명, 7명 있는 의회에 직원을 몇 명을 두면서 어떻게 인사를 할 건지 그게 실제로 그 공무원들이 아니 숨긴 기회가 없는데 그 이제 의회 직렬 문제하고 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근본적으로 기초를 독립된 그 단체로서 움직이면 아마 아무리 머리를 자르려고는 안 되실 텐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광역적 차원에서 기초 의회 공무원들을 이렇게 선생님들 마냥 돌릴 수 있는 뭐 이런 걸 만들거나 그런 게 안 나오는 현실적으로 그 이상적인 제도의 구성하고 그 논의 현실적인 노동자들의 어떤 열의 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인사권 독립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기초까지 가서 전격적으로 돼 있는데요. 처음에 주장은 광역 단위에서 하는 게 주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게 기초까지 가갖고 인사권 독립과 모든 제도가 같이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있었는데 7명이 최한데 그러니까. 의회직이 신설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다 돌려버리니까. 근데 의회직 문제가 기초까지 가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수 직렬과 소수 인원에 대한
공무원들 승진의 계획. 이게 저는 이게 상당히 재정에 보면 가치적인 게 참여이든 뭐 양성평등이든 뭐 이런 부분들이 행정부 그 틀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행정은 관리고 통제거든요. 기본 속성이 그죠. 결국은 이런 지능하는 건 정치 영역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사회적인 가치라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 다 집어넣어놓고 의회는 그냥 확 죽여버리고 분권을 하고 알아서 하라 그러니 하지 말라는 건가? 뭐 그러기도 하고요. 괜히 싸우기도 만들고 해서 오히려 뭐 참여 예산제라든지 성인지 예산제 이런 거는 지방자치법으로 아예 다 들고 가서 좀 거기 사항이 낫지. 이걸 예산제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국회법에 국가 예산 다 들어가 있고 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원칙은 다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모셔온 패널 분께 마지막 지금 질문 나왔잖아요. 네. 지방자치법 어떻게 할까요? 지방자치법 끊임없이 개정을 해요. 그 지방자치법을 폐지하면은 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건 구성이라든지 그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게 다 그 포괄적으로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거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완전히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거가 사라질 것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될 만한 걸 하나하나 이제 개정을 해가야 되는데 이번에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발전적으로 개정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걸 없애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에 대한은 뭐예요? 그냥 화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지방이 통제를 받는 것 같으니까 그걸 뭐 하여튼 이렇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대로 없애면 대안, 헌법에 분명히 법령에 의해서 뭘 규정한다고 돼 있는데 관련 법령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하는 사람은 대안을 생각하지 않죠. 딱 지적만 하는 거죠. 대안은 근데 자치법을 없애자는 주장은 별로 그렇게 들어보지 지금 자치법을 없애자 하고 아니 지방 자치법을 없애자는 주장은 좀 덜한 것 같고요. 자치법 밑에 있는 이제 시행령으로 다 통제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정비하고 없애자, 령 자체를 좀 많이 없애자 그러고 지금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특히 그 행정기구 및 그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법령, 시행령 그걸 하여튼 전체 다 폐지하자는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조만간 아마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아마 그 아젠다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제4회 지방개정 광장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